어둠처럼 검고 재즈 선율처럼 따뜻한 커피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할게요. 커피 칸타타. 기분 좋은 커피향 마음으로 전할게요. 그 커피향 맡으면서 기분 좋은 재밌는 커피 이야기도 같이 들어주세요. 필로스팅하우스 강경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필로스팅하우스 강경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가 정신없이 후루룩 지나간 것 같아요. 아, 예, 잊을 수 없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참. 뭔가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좀 스트레스 받을 때 기분 좋은 커피향 맡으면 좀 완화된다라는 얘기도 하시던데. 네네네. 대표님도 그러십니까? 그래서 커피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한 주간은 커피로도 진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모두가 공감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약주들을 많이 드셨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 오늘은 또 어떤 커피 이야기 준비해 오셨을지 궁금해요. 네, 오늘은 에티오피아 하라 지역 커피하고 프랑스 시인 랭보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에티오피아라면 뭐 커피가 많이 나는 곳이니까. 랭보하고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랭보는 그 하라 지역 커피 공급자였어요. 거의 최초의 무역상일 겁니다. 네. 그래서 유럽에다가 에티오피아 하라 지역 커피를 팔기 위해서 이제 직원이었는데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아덴에 있는 그 아덴만의 영웅 뭐 이렇게 유명했던 사건들도 있잖아요. 소말리아 해적하고 그 아덴에 있는 무역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자진해서 이제 하라로 가게 됩니다. 네. 하라가 이제 수피 무슬림의 성지여가지고 외지인들이 함부로 갈 수 없는 곳이라는 점을 랭보가 알고 자기 꼭 보내달라. 하라로 자기는 가겠다. 그래서 그리고는 8년 동안 하라에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기가 이미 랭보가 시인일 시기인 건가요? 아니면 그 전인 건가요? 랭보는 사실은 시를 썼던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5년에서 그래요? 6년 정도? 15에서 20살 언저리? 이렇게거든요. 저 랭보가 꽤 오랫동안 글을 써온 사람일 거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곳에서 뭔가 새로운 영감을 받고 싶어서 간 건가요? 아닙니다. 이제 랭보가 1871년 무렵에 이제 책을 내요. 지옥에서 온 한철. 네. 폴 베를렌이라고 하는 시인하고 열렬하게 2년 동안 사랑을 해서 동거하게 되는데요. 동성애였고 굉장히 뜨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파국적으로 끝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책을 쓰게 되는데요. 베를렌이 랭보에게 총을 쏴가지고 손에 상처를 입게 되거든요. 그리고 베를렌은 이제 잡혀가게 되고, 네, 그 관계가 끝나고 시집을 냈는데 그 시집조차도 당대에서는 외면받았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증정본하고 몇몇 친구들에게 보내줬을 뿐이고 나머지 전량은 고스란히 인쇄소 창고에 남겨졌다가 1901년에 랭보 사후에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배포 유통의 마지막 단계는 밟아보지도 못했고요. 랭보 시는 이제 지금 위대한 시인으로 너무 잘 알려져 있지만 직업적으로는 이제 시인이라고 하긴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커피 공급자로서의 역할도 했던 거군요. 네, 그 커피 공급자로서만 일을 했던 것은 아니고요. 네. 마지막 8년 정도 이제 하라에서 커피 공급자로 살기는 했으나 또 다른 무역에도 손댔습니다. 총기 무역 같은 것도 해보려고 했었고요. 여러 가지 했는데 그래도 꾸준히 했던 일은 이제 커피 무역이었고요. 네. 그 이전에 이제 시인으로서의 삶을 어떤 의미에서 이제 정리했다고 해야 되나요? 알려지진 않았지만 젊은 날에 시에 굉장히 뜨겁게 타오르다가 그 뒤로는 방랑의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인이었던 베를렌 랭보에게 바람구두를 신은 사나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었는데요. 랭보는 정말 그 별명답게 살았습니다. 1876년에 네덜란드 식민지 용병으로 자원해가지고 하르데르베르크에 머물다가 인도네시아 자바로 떠납니다. 그리고는 또 탈영을 해가지고 희망봉과 아일랜드를 거쳐 이제 샤르빌로 돌아왔고요. 네. 1878년에는 키프로스 섬의 채석장에서 일하다가 장티푸스가 걸려가지고 로슈 지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뭐 이런 삶을 꾸준히 살았던 거죠. 지금 방금 얘기해 주신 것만 해도 2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다. 네네.
막연히 뭔가 시인이라고만 생각했던 랭보의 삶이 굉장히 뭐 요즘 말로 어지럽다. 네네. 그리고 저희 청취자분도 스펙타클하게 사셨네요라고 했는데 뭔가 우리가 생각했던 이미지와는 또 다른데요. 네, 시인하면 좀 연약하고 네. 뭐 그럴 것 같고 혼자 공상의 시간에 매몰돼 있을 것 같고 그럴 텐데 랭보의 삶은 그와 조금 달랐습니다. 네. 랭보가 젊을 때 자신의 그 시색에 강렬한 영향을 준 스승이 있어요. 그 스승에게 보낸 편지가 남아 있는데요. 뭐 견자의 편지라고 흔히 번역되긴 하지만 뭐 투시자의 편지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종의 자기 시론에 가깝습니다. 자기 시를 어떻게 쓰는 건지 제가 조금만 읽어보면 그 랭보가 이제 스승한테 편지 쓴 건데요. 지금으로선 제 자신을 최대한 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시인이 되고 싶으니까요. 그러니 제 자신을 투시자로 만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결코 이해하지 못하실 거고 저도 좀처럼 선생님께 설명드릴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모든 감각의 창란을 통해 미지에 도달해야 합니다. 고통은 어마어마하지만 강해져야 하고 시인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를 시인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지에 나타났던 걸로 봐서 이제 시를 쓸 때도 미지에 도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네. 시를 쓰지 않았을 때도 역시 진짜 장소적인 미지로 가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를 쓰지 않았던 동안은 몸으로 시를 썼다 어떤 평론가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본인을 약간 극한의 상황으로까지 좀 몰아갔던 것 같네요. 네, 그런 거 굉장히 좋아했고 잘 모르는 영역이 남아있다는 것. 네. 그래서 천명분의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야, 정말 맞네요. 바람 구두를 신은 사나이. 네, 바람 따라 구름 따라. 그래서 이 커피에까지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은데, 야, 정말 대단한데요. 뭐 일종의 극기 체험? 그 랭보의 일생을 다룬 영화가 한 편 나와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생까지는 아니고 베를렌하고 사랑했던 그 시기. 네. 예, 그 시기를 디카프리오가 주연으로 맞아요. 나와가지고 영화가 있습니다. 아, 정말 저는 그 영화를 대학생 때 보고 그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우리가 알던 인물에 이런 이면이 있구나. 네. 네. 디카프리오의 뭐라 해야 될까 리즈 시절이라고 할까요? 너무 아름다웠죠. 그렇죠, 너무 아름다워요. 네, 반하지 않을 수가 없는. 네, 맞습니다. 뭔가 그 인물에 대해서 오늘은 또 다른 모습, 네네. 커피를 공급하는 역할까지 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어요. 네, 19세기 커피 상인이었습니다. 아, 네. 그럼 미지의 경험을 하고자 네.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해봤는데 아니 어느 방랑까지 해봤을까요? 이제 랭보가 그런 얘기를 자꾸 해요. 그 자기는 금리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네. 한 지역에 2달도 머무르지 않을 거다. 아, 잠깐만. 그러면 그 하라에서는 꽤 오래 있었던 거잖아요. 엄청 오래 있었습니다. 오. 거의 자기가 고향에서 보낸 시간을 제외하면 네. 하라에서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가장 길게 있었던 시간입니다. 8년이나 있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늘 수중에 돈이 좀 부족해가지고 물론 이제 떠나고 싶었던 마음은 늘 컸지만 일도 해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랭보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도 했고 또 랭보가 이런 무역에 종사할 수 있었던 것은 언어에 굉장히 밝았습니다. 라틴어도 이미 15살 때 거의 완벽하게 했다고 하고요. 네. 라틴어로 된 고문들도 줄줄줄 외우는 그런 천재였고요. 그런 언어를 익히는 실력이 이제 아랍어를 익히는데도 반영이 돼가지고요. 우와. 아랍어에도 능통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할 때는 또 아프리카 원주민들하고 소통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취직을 한 곳은 이제 중동이었거든요. 네. 중동 지역 무역 회사에 취직이 돼가지고 하라로 파견 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 사람들하고 소통도 꽤 잘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게 능력 있는 인물이었던 거죠.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대표님 얘기를 듣다 보면 정말 오랫동안 하라에 머무른 거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곳을 떠나오게 된 이유는 뭘까요? 나중에 하라에서 이제 아팠어요. 발목에 이렇게 부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랭보의 그런 글들을 보면
중학교 시절 의학을 가르쳐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자기 그것의 위험성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계속 부어오르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걸어 다닐 수가 없는 지경이 됩니다. 네. 그래서 랭보가 하라를 떠날 때 들것에 실려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그 아프리카의 고원을 지나야 되니까 랭보가 그걸 생생하게 기록해놨습니다. 자기는 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람들이 자기를 들고 가는데 엄청나게 긴 시간을 갑니다. 하루가 넘게 걸어서. 그리고 비가 오는데도 그 들것에 실려서 비를 맞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배에 실려가지고 아덴으로 가요. 근데 아덴에서 영국인 의사가 보니까 여기서 치료가 불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프랑스로 보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8년이 아니죠. 카라에 있기도 전에도 다른 지역을 떠돌았으니까 10몇 년 만에 프랑스로 돌아와가지고 네.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다리를 절단하게 됩니다. 야, 이게 참 그 인생이 파란만장하네요. 네, 근데 이제 돌아왔을 때 뭐 본인은 돈만 있으면 2달도 같은 장소에 살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했던 것과는 다르게 네. 하라로 돌아가고 싶어요. 다리가 절단된 뒤에도. 꿈에도 이렇게 선망 같은 거를 꿨는데 그런 하라에 있는 자기 모습이 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하라에 살 때는 엄청 투덜거렸어요. 하라가 너무 더우니까. 네. 나는 다시는 유럽에서의 겨울을 견딜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유럽으로 가게 된다면 여름 한철 뿐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하라에서 불편한 것들을 이렇게 투덜거리기도 했었는데요. 네. 막상 이제 프랑스에 돌아와서 자기 죽음에 임박했을 때 실제로 돌아갈 배편을 알아봐 달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시도해요. 시도라는 말은 결국엔 가지 못했다는 거겠죠? 돌아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눈을 감는 순간 무엇이 보였을까? 아마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그 하라에서 지냈던 본인의 모습을 잠시나마 상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뭐 이제 랭보가 워낙 그 기록이 단편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연구들을 많이 하긴 했지만 떠돌이로 살았기 때문에 그 편지들이 남아있는 것도 신기할 정도고 그 편지들을 받았던 사람들도 무명의 시인 편지를 뭐 얼마나 네. 보관했겠어요. 편지를 많이 했겠지만 그래서 남아있는 편지들도 그렇게 양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하라에서의 삶에 상당히 만족했던 것 아닌가. 물론 이제 보수도 박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긴 했지만 네. 아프리카에서 삶이 랭보가 평생 이렇게 떠돌이로 살았는데 거기에 약간 안주하고 정착하고 싶었던 것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과연 그렇다면 그 하라라는 곳이 어떤 곳이길래 그곳에서의 커피가 도대체 얼마나 또 매력적이길래라는 생각도 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라 커피를 정말 좋아해요. 네. 그래서 그 하라 커피가 방금 얘기했듯이 그 예멘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수출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엔 잘 안 쓰는 표현이긴 한데 모카하라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어요. 모카항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하라 지역에서 예멘까지 와서 가서 근데 그 모카향이라고 하는 것에 정말 걸맞는 그런 커피라고 할까요? 네. 모카라고 하는 것은 뭐 항구 이름이었지만 나중에는 커피 유명 커피 대표적인 커피의 대명사가 되는데 구수하고 이렇게 쌉싸름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과일 향이 좋고 그래서 하라가 뭐 난중에 그 에티오피아 지역은 이제 자생 커피나무 숲이 있었으니까 그 자생 커피나무 숲이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나중에 이식된 걸로 보는데 그 저기 땅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독특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뭐 유명한 산지로는 예가체프 지역 이런 데들이 있거든요. 생산량도 워낙 많고요. 네, 이런 지역 커피들은 아직 구하기 쉬운데 에티오피아가 사실은 정치적 상황이 불안정해요. 네. 내전 중이고. 그래서 에티오피아 중에서도 동에티오피아 지역인 하라 지역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커피 수입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그렇게 구하기 어렵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작년엔 도통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유통사에도 봐서. 에티오피아 지역 전문 유통을 하시는 분하고 이제 연락도 하고 가까이 지냈는데 하라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저 속없이 그렇게 얘기했더니 사장님 저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냅두십시오. 근데 올해는 조금 보이긴 하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볶은 하라 커피를 이렇게
들어봤는데 어떠셨나요? 굉장히 묵직한 느낌이 있어요. 네네, 상당히 네. 무겁죠. 맞아요. 네. 근데 이게 확실히 그전에는 몰랐던, 그러니까 지금 매주 조금씩 비교를 하면서 마셔보니까 네네. 다르긴 달라요. 그 다름이, 이런 느낌이구나를 알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혹시라도 커피에 관심 있는 우리 973 가족분들도 얘기하면 다 아실 수도 있지만 모르셨던 분들이라면 한번 찾아서 슬쩍 한 번씩 맛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커피는 뭐 제철 음식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커피의 맛이 굉장히 다양해서 네. 이것이 커피다 이렇게 너무 고정관념 갖지 마시고 다종한 커피들을 이렇게 섭렵해 보시는 게 미각적인 즐거움일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오늘은 랭보를 통해서 그리고 커피를 통해서 편견과 선입견은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과연 그렇다면 오늘 어울리는 음악으로는 어떤 곡 선곡해 주셨을까요? 오늘은 레게 음악을 골랐어요. 레게 음악이요? 네네. 보통 자메이카 아닙니까? 네, 자메이카가 레게 원산지인 건 맞습니다. 네. 근데 그 기반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라스타파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라스타파리즘은 이제 에티오피아 황제 하일레 셀레시에를 신성시하면서 아프리카 디아스포라하고 자메이카 흑인 정체성을 강조하는 일종의 종교적, 철학적 운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레게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음악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기반이 사랑이더라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남녀 간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네네. 그 인류애적인 사랑을 많이 맞습니다. 노래하잖아요. 자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맞아요. 네. 평화도 중요하고. 그럼 뭔가 이렇게 듣고 있으면 또 신나지 않을까 하는데 레게 하면 또 저는 반말리? 네네네. 반말리 좋아하고 오늘도 네. 반말리 곡을 선곡해 왔습니다. 그래요? 네네. No woman, no cry. 네. 오늘 어떤 곡입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꼭 들었으면 하는 노래가 있어요. 반말리의 노래 중에 Get Up Stand Up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가사를 보면 Get Up Stand Up for Your Right, 그러니까 너의 권리를 위해서 일어나, 이런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게를 막연히 흥겹고 막 편안하게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레게는 굉장히 강한 저항의 메시지가 있고 그것을 대변했던 인물이 반말리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60년대 히피 문화로부터 이제 레게 열풍까지가 일종의 음악사적으로 연결된 흐름이지 않았나. 그래서 서구의 많은 뮤지션들도 자메이카의 레게를 차용하거나 실제로 뭐 레게 음악을 만들거나 비틀즈도 자메이카 갔다가 오블라디 오블라다를 만들었는데 맞습니다. 그게 레게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레게에서도 이렇게 저항성을 가진 음악을 골라봤습니다. 지금 시기에 저희가 꼭 같이 들었으면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반말리의 Get Up Stand Up 띄우면서 우리 강경필 대표와도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3부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